안녕하세요. 이명진 원장입니다. 날씨가 요새 많이 추워졌는데 우리 회원분들 저기 감기 조심하시고요. 오늘 이제 할 거는 그 드라이브 중에 루프성 드라이브하고 그 드라이브에 대한 어떤 그 블록, 그 쇼트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그 블록을 할 때 우리 회원분들이 가장 좀 고민하시는 게 뭐냐면 회전이 되어오는 공의 드라이브성에 대한 공에 대해서 라켓을 숙여야 되나요? 아니면은 세워야 되나요? 이런 고민들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손목 자체를 예를 들어서 숙인 상태에서 공 윗부분을 맞춰서 죽여야 된다는 생각은 버리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실질적으로 라켓 면 자체가 서 있다고 해서 공이 나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중심을 어떻게 쓰느냐에 달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 자체가 조금 공 깔린다든가 아니면 커터성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거는 거의 저희가 대부분 라켓을 세운 상태에서 위쪽으로 많이 올려가거나 아니면 일반적인 쇼트를 할 때 올라가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쇼트 하는 거를 먼저 좀 보여드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라켓을 실제로 쇼트 할 때도 라켓이 이렇게 많이 숙여져 있는 상태에서 쇼트를 하게 되면은 좀 많이 올라가는 쇼트를 해줘야지만 되거든요. 근데 그런 쇼트를 하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 회전볼이 오는 공에 대해서 이거를 이렇게 누르려고 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근데 실적으로는 쇼트 자체도 그렇고 어떤 숏백 드라이브도 그렇고 각도 자체가 라켓가 면이 딱 서 있는 상태가 진행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라켓가 서 있는 상태에서 백 드라이브 자체도 그냥 이렇게 앞으로 그냥 진행되는 느낌을 주셔야 돼요. 자, 쇼트도 마찬가지. 세운 상태에서.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제가 공을 한번 죽여볼게요. 중심을 이용해서 라켓 자체를 딱 눌렀을 때 걸리죠. 그럼 걸린다라는 건 뭐냐면 라켓을 세운다고 해서 공 자체가 나가고 숙인다고 해서 공이 죽는 건 아니에요. 근데 각도 자체 때문에 이제 공이 죽는 거는 사실이지만 상대방의 드라이브 오는 공에 대해서 라켓을 숙여야 된다는 생각을 버리시고 라켓을 세운 상태에서 그 회전이 오는 부분에 대해서 중심으로 해서 공 자체를 눌러준다는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공 자체가 드라이브 왔을 때 세운 상태에서 면을 준 상태에서 이렇게 눌러주면 되거든요. 선수들 연습할 때 보면 이렇게 받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다만 이렇게 세운 상태에서 공 자체를 툭툭 그냥 드라이브 걸어도 우리 코치 선생님들 보면은 레슨 받으시니까 선생님들이 보면은 그냥 서가지고 이렇게 툭툭 받죠. 드라이브 아무리 세게 걸어도 그 힘을 이용해서 그냥 툭 힘을 이렇게 여기서 이게 머물 수 있게끔 해서 공 자체를 죽여주면서 받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디펜스라든가 이게 블록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 공 자체에 회전이 있다고 해서 공 자체를 누르려고 하지 마세요. 다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루프성 드라이브에 대한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공 자체가 낮게 회전이 많이 걸리거나 아니면은 그 높게 회전이 많이 걸리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루프성 드라이브가. 근데 어떤 건지 그러니까 이따가 루프성 드라이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지만 공이 높게 오면서 회전이 됐을 때 이걸 어떻게 해요?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똑같아요. 내가 중심 자체가 공이 높으니까 내가 중심을 어떻게 해요? 세워야 되겠죠. 세운 상태에서 공 자체를 누르면서 이렇게 눌러주는 거지 공이 높아하고 회전이 된다고 해서 여기 위에 부분을 이렇게 누른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블록을 할 때, 그러니까 회전볼에 대한 어떤 그런 쇼트를 할 때는 라켓을 숙인다는 생각은 버리시고 라켓을 세운 상태에서 눌러준다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게 눌러주는 과정에서 요거는 내가 눌러주는 과정에서 살짝 힘을 좀 전달해도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은 그런 드라이브성에 대한 거를 중심을 누르면서 드라이브가 진행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공격적으로 전환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블록을 하다가도 전환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숙이는 상태에서 만약에 전환한다면 그건 되게 얇게 맞춰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만큼 공 자체의 어떤 표면이 얇게 맞추기 때문에 공이 뻗어나가지 않을 반면에 손목 자체를 많이 써야지만 되기 때문에 스윙 자체가 나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라켓 면 자체를 항상 세워야 된다는 생각을 꼭 하셔야 됩니다. 블록에 대한 부분은 제가 다른 부분에 대한 것보다도 그런 느낌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라켓을 세운 상태에서 어떨 때는 그렇죠. 공 자체가 회전이 먹으면서 올 때가 있지만 그 회전하고 스피드하고 같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드라이브가 참 여러 가지죠. 뭐 이렇게 안으로 감길 때도 있고, 뭐 열어서 올 때도 있고. 근데 딱 오늘 두 가지만 기본적으로 회전이 많이 걸려올 때와 회전하고 스피드가 같이 올 때.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회전 자체를 중심으로 죽여야 된다는 걸 말씀드렸지만 공 자체가 세게 오는 거를 바빠서 세게 하는 분들이 많아요. 실질적으로는 그 상대방이 스피드가 있는 공이 드라이버 공에 대해서는 그냥 그 공을 라켓에서 약간 흡수하는 듯한 느낌으로 약간 여기서 머무는 느낌으로 해서 공을 줘도 오는 스피드에 의해서 공 자체가 아주 빠르게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꼭 내가 세게 쳐야지만 공이 빨리 가는 게 아니라 나하고 상대방하고 치는 거기 때문에 상대방의 어떤 그런 힘이라든가 그런 것도 이용할 줄 아셔야 되고
또 그 쇼트를 할 때 내가 회전만 있네? 그렇다면 내가 누르는 것만이 답이 아니라 누르면서 약간 내 힘을 다시 전달해 주는 거죠. 힘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 대한 어떤 그런 감각적인 거는 우리 회원분들께서 조금 그 연습을 좀 하셔야 되는데, 회원분들이 사실 디펜스를 잘 못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회원분들끼리 연습하거나 아니면은 우리 이제 뭐 누구씩 만나면 우리가 이제 상대방 뭐 드라이브 걸었어요 아니면 후더비라든가 어떤 그런 부분들을 연습을 시켜주진 않고, 처음부터 내가 화만 잘 치고 스트로크만 잘 쳐야 된다 생각하니까 공격 연습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공격 연습도 중요하지만 이제 한 번씩은 이제 뭐 카트볼 줄 테니까 한번 걸어가는데 디펜스 한번 해볼게 한다든가, 아니면 나보다 더 못 치는 분들을 디펜스 하는 거를 자꾸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자, 후더가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내가 쳐주는 거예요. 오히려 나도 하수지만 그 나보다 더 하수들을 자꾸 쳐주는 연습을 되면 디펜스 자체가 많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너무 내 것만 치려고 그러고 공격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 많이 디펜스도 해주고 많이 쳐주는 것이 디펜스가 좋아지는 길이에요. 자꾸 이렇게 받아주다 보면 일로 줬을 때 이쪽으로 자꾸 오니까 내가 준비 자세 나도 모르게 되고 그러는 거지, 꼭 그냥 뭐 공격만 한 번 때리고 난 다음에 일로 오거나 아니면 상대방한테 공격 주면 드라이버 살짝만 올려도 드라이버 디펜스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평상시에 연습을 조금씩 하셔야 되고, 저 하수들도 많이 좀 쳐주세요. 그래야지만 디펜스도 많이 좋아지고 각도도 상대방한테 편하게 갈 수 있는 각도를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숙이는 거에 대한 거는 오늘의 핵심은 그겁니다. 블록에 대한 거를 오늘의 핵심은 손목이 회전이 먹는다 해서 숙이지 말라는 거예요. 세운 상태에서 중심으로 눌러라는 얘기죠. 공 자체가 회전이 없으면 좀 더 앞으로, 카트가 먹으면 더 위로,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아래, 중간, 위로 이렇게 생각하시라는 얘기죠. 올리는 건 올리고 내리는 거는 숙이고, 이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것만 명심하십시오. 그 루프성 드라이버 블록에 대한 부분을 약간 좀 시범을 좀 보여드릴 텐데요. 이게 어떨 때는 실제로 이런 걸 많이 여쭤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렇게 세워서 눌러야 되냐 아니면 이렇게 세워서 눌러야 되냐, 이런 부분들을 많이 여쭤보시거든요. 근데 그거는 뭐 상황에 따라서 좀 달라도 돼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쇼트 자체를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던 게, 약간 각도 자체를 약간 이쪽으로 좀 들어오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만 각도를 여기에서 순간적으로 일로 오거나 누르는 거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가는 거라든가 그게 순간적으로 이렇게 이동이 빠르기 때문에 여기에서 너무 세우거나 이렇게 하지는 마시라는 얘기죠. 자, 한번 시범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라켓트가 어때요? 기적으로 라켓트를 이렇게 안 하죠. 자, 이렇게 꽂다가 이렇게 안 하죠. 숙인 상태로 이렇게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렇게 되면 공 자체를 제가 다시 한번 약간 힘을 줘볼게요. 힘을 이렇게 뺐다가 이렇게 하면 튀는 거예요. 이렇게 누르면은 공 자체가 이렇게 죽기는 죽어요. 공이 이렇게 아래로 떨어지는 그 과정을 주기는 주는데 공이 실질적으로 매섭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공격적으로 우리가 할 때는 봐보세요. 자, 이렇게 숙여 있다가 이렇게 되는 건 되는데, 요거다가 때리려고 하다 보면은 여기에 대한 실수들이 많이 생겨요. 각도가 너무 숙여져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라켓 자체를 세운 상태에서 눌러주라는 얘기예요. 그래야지 그렇게 누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각도가 숙인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은 몸 자체가 이렇게 떠야 돼요. 왜냐면 윗부분을 쳐야 되니까. 그러니까 중심이 뜬다라는 자체가 잘못된 거거든요. 그래서 중심 자체가 아래로 가려면 공을 가지고서 아래로 이렇게 눌러주는 거예요. 세운 상태에서 눌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실제로 루프성을 드라이브 걸었다는 거는 그 시간적 여유를 걸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거를 너무 시간적 여유에 대한 거를 이렇게 맞춰주는 쇼트가 아니라 공격적으로 세운 상태에서 딱 이렇게 눌러주는 게 좋다는 거예요. 눌러주는 거예요. 약간 박자 자체를 조금 더 빨리 잡아주는 게 좋아요. 그러다가도 약간 박자 자체를 살짝 늦추면서 상대방한테 약간 그 어떤 모션이라든가 열어주는 경우도 만들어줄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각도가 지금 서 있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 서 있는 상태에서 라켓을 서 있는 상태에서 눌러주라는 얘기예요. 서 있는 상태에서. 자, 그러면 여기에서 자 한번 봐볼게요. 약간 안 나오게 한번 줘보시겠어요? 이렇게 죽일 수가 있겠죠. 블록이 이렇게. 근데 이거를 이렇게 해도 되나? 이게 실제로 높았을 때 이런 경우가 있어요. 서서 누르는 경우가 있어요. 너무 높아가지고 서서 누르는 경우가 있어요. 서서 누르는 경우. 서서 누르는 경우. 세운 상태에서 누르는 경우. 중심 자체를 떠오른 상태에서 그냥 앉아줘야 돼요. 이렇게 눌러줘야 돼요. 세운 상태. 그러니까 이 상태가 돼야지만 공이 왔을 때 이게 걸 수 있는 자세예요.
그냥 그 힘을 이용해서 딱 이렇게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세운 상태에서 딱 이렇게 그 회전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세운 상태가 돼야지만 어떤 기술이 여기서 나오는 거지. 이게 만약에 이렇게 숙여져 있다 그러면 아주 많이 불안해져요. 이렇게 자꾸 공도 세요. 공도 자꾸 정확성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그때 가운데에 맞아야 되는데 여기 맞다 저기 맞다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어떨 때 한 번 딱 들어가면 그 공이 엄청 매섭죠. 왜냐하면 숙인 상태가 되니까 손목이 그만큼 많이 사용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게 손목이 많이 사용되는 건 그때 팩드라이브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게 그 임팩트 순간에 공 자체의 여기 어떤 타점이 아주 불안정해져요. 그래서 손목을 쓰는 것이 아니라 세운 상태에서 팔 자체로 그대로 이렇게 진행시킨다는 생각하시면 돼요. 팔에 대한 부분이 그냥 진행시킨다. 팔에 대한 진행시킨다. 편하게 그냥 진행시킨다. 이게 아니고요. 이게 아니에요. 이게 반격을 할 때, 굴러가면서 반격을 할 때 어떤 그런 과정을 말씀드립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드라이브 오는 거는 세운 상태가 돼서 누르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이게 숙이지 마시라는 얘기예요.